토픽 3 김건희 특검 도루마무. 놀마무. 도루마무가 뭐예요? 몰라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네, 계속 시간을 어벤져스 돌리면 세계관. 계속 반복되는 닥터 계속 스트레인지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한 반복. 아, 무한 반복. 네. 무한 루프. 도루마무를 의미 있게 들었던 어디가 이거 MZ세 젊은 그러니까 세대에서 제가 아까 댓글 죄송합니다, 보니까 선배님. 댓글 죄송합니다. 보니까 23년 동안 뭐 했냐 많이 다르셨던데 23년 동안 회사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기자 생활 했다고 다 무슨 매년 기자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상 좀 받고 조롱하신 싶다. 것도 아니고 BJC 뭐 특정 상을 하나 받은 드려요? 게 있어요. 주세요. 토픽 3에 일단 제목에 들어가는 있네요. 여사 특검.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할 수 있겠지만 토픽 3 김건희 특검 도루마무. 놀마무. 도루마무. 도루마무가 뭐예요? 몰라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맞아요. 계속 시간을 어벤져스 돌리면 세계관. 계속 반복되는 닥터 계속 스트레인지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도루마무라는 마왕과 싸우는데 그 도루마무가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려는 것을 타임스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간을 돌려서 죽고 또 죽고 환생하고 환생하고 하는 거기서 그 시간 속에 갇혀놓는.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그 말하면 상징적인 대명사가 무한 반복. 도루마무입니다. 무한 반복. 그런 거군요. 네, 네, 무한 반복. 예. 네. 무한 루프. 뭐 어벤져스가 그렇죠. 안 무한 보시는 루프. 거예요. 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루마무를 의미 있게 들었던 어디가 이거 생각나요? MZ세 젊은 그러니까 세대에서 제가 드립니다. 아까 여기 댓글 죄송합니다, 보니까 선배님. 댓글 죄송합니다. 보니까 23년 동안 뭐 했냐 많이 다르셨던데 23년 동안 회사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기사 검색해 보시면 기사도 있고요. 이게 그리고 80년대 몇 개 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80년대부터 이거 이제 밈이어갖고 아무튼 아니 그런데 뭐 기자 생활했다고 다 무슨 매년 기자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상 좀 뭐 받고 조롱하신 싶다. 것도 아니고 BJC 뭐 특정 상을 하나 받은 드려요? 게 있어요. 주세요 좀. 예. 네. 자, 우리 세 번째 토픽 넘어가기 전에 그 슈퍼챗 주신 분들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우우이님 개혁신당 응원합니다. 지지율대책 되게 재밌어요. 매주 우리 보내주시는 성남총각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팔동은 패밀리 얘기를 안 하니까 뭔가 루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성남 총각 누굽니까 이긴 최고. 모르겠어. 네 성남 총각 정말 궁금하네. 성남 총각님은 매주. 가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 대책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장르만 여의도 가서도 그래요? 그렇고 저랑- 김현정 뉴스쇼 가서도 그렇고 와 슈퍼챗 엄청 쏘시고 너무 고마운 분이야 정말. 그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후원 회장을 만났대. 와 그게 만났대. 우회전 한번 키고 바로 좌회전하네. 이렇게 해서 가족 아니에요? 만났다고 처음에? 가족명이 아니야. 뭐 현수막을 걸어줘가지고 가족 자기를 막 가족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진짜. 아이고. 네, 성남총각님께서 아무튼 주제를 팔동훈으로 도루마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아무튼 성남 총각님 예. 많이 정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네. 네, 그리고 버님께서 남국이형 가는군요 슬퍼요 이런 말씀까지 아유. 주셨고 저 당원 게시판 얘기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잡진 않았는데 뒤에 뭐 살짝 들어갈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차피 기다려. 이거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 나올 거예요. 다음 게시판 얘기가. 일단은 근데 도루마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 똑같은 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민망하고 어제 있었죠? 28일 그랬죠. 네, 거부권이 화요일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뭐 기자회견하고 아무튼 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어쨌든 보는 사람들도 도루마무 무한반복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한반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제 보고 있다가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혹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징후 같은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언제 끝날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한국일보 보도가 아니라 특검 규정 고쳤잖아요. 상설 특검. 네, 상설 특검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특검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상. 근데 상설 특검은 민주당이 원해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켰고 이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규모는 작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걸 한다면 별도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은 이제 폐기해야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하고 이 김건희 특검은 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또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또 하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적 성격으로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거부권만 행사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특검 공세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상설 특검 한다면
상설 특검에 맡겨야죠. 근데 상설특검 하더라도 결국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어차피 그렇죠. 못 굴러가는 거 임명 아니에요?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임명 안 하면 발족을 못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안 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굉장히 좀 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법률적 해석은 명확한 것 같아요. 상설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태하면 당연히 안 하면은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탄핵 사유로서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냐는 그건 또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네. 그건 사실 그건 이제 가기는 왜 그래. 그것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기는 원래 어렵겠지만 계속 나쁜 짓 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렇게 예뻐 보이거든. 물이 많이 빠지셨네. 그런 효과가 있어 지금. 아니,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상설 특검이든 가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이 그냥 단순하게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나 왜 친한계에서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왜 그런 걸 호소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방탄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에 대한 친인척 수사를 막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정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의 필요성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여당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특검법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친한계 일각에서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 유보하는 정도다라고 기류가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빌미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그럼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어라는 사실상 겁박 수준의 맞불. 안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특검의 필요성보다는 진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뭔가 자신들의 거래 대상으로 좀 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어제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제가 어제 또 당직 대변인이고 대표실에서 부실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들이 뭐 쇄도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경우엔 대표님과 뭐 따로 이야기를 뭐 바쁘시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마침 뭐 행사가 있었어서 그 시간에 딱 백부를 하셨어요. 그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이렇게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누군가 한 말이다. 그리고 부인을 이게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탠스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왜냐 이게 아니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는 거 벌써 이미 수위가 올라갔어.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면 아직 10일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폰 같은 그런 나오면. 스모킹건이 나오면 그런 국민적인 의혹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도외시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성격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깜짝이야. 이거 안 된다. 안 하면 자르고 앞에만 써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하면 통과된다는 줄 알았는데 뒤에 들어. 여러 재반 상황까지 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시각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그럼 여당인데 여당 대표라는 걸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이 법을 갖고 그러니까 안에서 투닥거릴 수는 있지만 법을 갖고 통과시키는 문제는 같이 안 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부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굉장히 사실 곤혹스럽고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게 정치적인 돌파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나 친윤들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특검법을 한번 만져볼래. 이 카드를 한번 만지작 해볼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야당인 저희가 봐도 이상해요.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로 자기 가족이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그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과시키는 걸로 위협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박인 거죠. 컵박인 거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정치적 그래서 메시- 예. 그래서 조정훈 의원의 이런 비판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진짜 잘못 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2026년 지방선거와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원들과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씨 당원 게시판으로 나를 공격해라고 하면서 마치 반경령, 협박령, 겁박령 카드로 이걸 내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명분을 당내에서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진정 좀 하라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쿨다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진들도 내부에서 좀 이제 공격하는 거를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먹히긴 먹히는데 계속 이거를 칼집에서 뺄 것처럼 넣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 임전무태우 정치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세게 싸울 것처럼 막 돌진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리둥절 심지어는 친한계 의원들도 그 윤석열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형식적 사과라고 되게 비판을 했는데 갑자기 혼자 인정하고 나와버리고 또 갑자기 또 싸우고 이런 식의 지금 행보가 국민을 헷갈리게 혼동을 주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약간 어제 오늘 이 이슈가 크게 부각이 많이 안 되는 데는 뭐 대긴 이를테면 장해찬 최고 말고는 특별히 그 전처럼 막 조직적으로 막 그 김은혜 의원 나오고 뭐 강승기 의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세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예찬 최고가 입을 다물면 당원 게시판 논란은 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조금 이제 10일까지는 아마 잠잠하겠죠. 이 문제가 이렇게 모든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토픽으로 선정될 만한 이슈였는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를 삼으려면은 뭐 일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이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들고 와갖고 뭐 이슈 파이팅을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하니까 사실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정당 내에서 저렇게 싸워? 이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안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흔들어서 뭐 저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게 작동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또 확대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누가 건들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커질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예. 물으면 안 가만히- 나요. 가만히 장해찬 두면 최고는 됩니다. 물으면 안 나.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그만 장해찬 전 최고만 떠들면은 뉴스가 안 될 거예요. 왜냐? 장해찬 전 최고는 한동훈 대표랑 저 개인적 구원도 있고 하니까 저거 뭐 할 일도 하니까 그거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력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이슈가 커진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유력 정치인들이 갑자기 일제히 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냐? 처음에 이게 3주 전에 터졌을 때는 장해찬 최고만 떠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조정훈 의원이 뉴스쇼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용산에서 의원들한테 친한계 의원,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라는 거고 자기는 못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정훈 의원 인터뷰 그걸 단정적으로 했어요. 하진 않았고 나는 전화 받은 적 없다는 없다. 얘기는 했죠. 예.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용산에서 전화 받았대요. 자기 전화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그렇죠.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저는 못 받았어요라고 한 거지 다른 사람은 받았다 인정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제히 어쨌든 가짜뉴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제히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친윤계 의원과 용산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은 그냥 사과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은 할 수 그렇게 있죠. 추측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를테면 장해찬 최고나 오늘 안 나왔지만 장해 최고나 아니면 국민의힘 그런 친윤 정치인들이 정말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싫어할 것 같다. 이 분위기 아닌데 내가 혼자 돌격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멈출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으니까 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아, 당연하죠. 근데 또 네. 특검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꺼내니까 또 친윤 쪽이 살짝 쪼그라들어요. 그냥 그것도 너무 사람들이 쫄보야 쫄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시기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특검 얘기가 나와서 뭐 그만 냉각기를 갖자 이게 아니라 네. 너무 과열되니까 추경 아. 원내대표도 아 이쯤에선 내가 좀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아. 생각을 하던 차에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가 한국일보에서 딱 보도가 됐다. 그런 측면이 강하지.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친윤이 갑자기 어떠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기권표 전략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 특검 원내지 처리하는데 노부에서 이제 이 투표 용지를 받아들면 기표소를 거치지 않고 아무것도 적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서 재석수는 채우지만 모두 다 기권 처리를 해버리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반대하지도 않았다라는 명분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용산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줄 수 있는. 저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었는데 그럼 그것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쪽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친한계에서 검토할 만한 게 아니라 친윤계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친윤계에서. 왜냐하면 친윤계에서 표단속 하려고 왜냐하면 이탈표가 지난번에 4번 있었잖아요. 친한계가 약간 겁준다고 야 우리 2명만 더 투표하자 한 6명 정도까지 가자 그랬는데 실수해가지고 둘이만 하기로 했는데 야 네가 왜 했어 해가지고 4표가 돼버린 거예요. 200표가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려고 잠깐 뭐라고? 명패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협박을 약간 이제 겁박하려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려고 투표를 한 이탈표를 6표, 7표 정도까지 갔는데 네. 8표가 넘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음. 단속해야 되는 친윤계 입장에서 명패함에 명패만 넣고 그래서 재정만 채우고 투표용지는 넣지 말자라는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략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단속하려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예 투표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는 저는 뭐 너무 부적절해요. 반헌법적이죠. 반헌법적이죠. 네. 그렇게 반헌법적이죠. 설마 할까요? 근데 몰라. 근데 그동안 설마 했던 게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갖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금 제가 친한계 제가 지금 최측근 원내 의원도 아니, 아니고 친한계 최측근 방송 3사에서 오늘 영상 쓰겠네요. 아. 친한계의 대표 대변인인 정강진 대변인님께서 기권표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야.